매주 토요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12월 30일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이 쌍특검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의 이 엉터리라는 것, 거기서 엉터리라는 것을 초정밀 분석을 해봤고, 2부에서는 먼저 쌍특검이니까 또 하나의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것도 악법이다. 이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떻게 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 협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이치모터, 저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도 빠져요. 정의당이 이거를 특검을 겨우 어성 6석인데 그렇게 하기로 된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이재명도 이제 대장동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예, 예. 우리도 빠질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는 이제 정의당 끌어들여야 되잖아. 패스트 트랙에 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너그가 다 해라 50억은. 협상한 거네.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고요. 저는 대장동 50억 클럽은요,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하면 돼요. 첫째는 이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법이다. 몸통 바꿔치기 법. 결국은 이제 윤석열 수사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50억의 클럽 이름 있잖아. 이름도 나오지만 중요한 게 초기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이게 종잣돈이 됐다. 그렇죠. 이 부실 수사인 게 누구냐? 이래가 윤 대통령이 그때 검사였잖아. 중수부에.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이게 첫째 법 의도고.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그러니까 그게 뭐 그 김만배 신앙리 뭐 인터뷰나 그다음에 최재경 조작, 그 최재경 조작까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방탄 물타기죠. 대장동의 몸통은 50억 클럽 윤석열이야. 이재명이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이재명 방탄 물타기. 이게 두 번째 의도고. 세 번째가 저는 이게 중요한 분석입니다. 권순일이 보호법이야. 이걸 분석하는 패널이 없어. 권순일은 저도 이거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보도가 안 되는지. 권순일은 정말 그 대선 공작 그 과정에서도 어떤 본인이 직접 개입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을 다시 살려서 기사 해소시켜준 사람이잖아요, 재판 거래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에 들어갔는데 그 수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이제 권순일 수사를 검찰이 많이 했죠.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했는데 압수수색 많이 했나요? 많이 했어요. 저는 취재가 되잖아. 많이 했는데 판사들이 권순일 이름만 들어가면 영장을 기각시켜버려. 왜? 권순일이가 돈을 많이 받는데 받은 만큼 잘 써. 자격이 비타 500을 한 10병 김만배 들고 오잖아. 그럼 한 2병 마시고 8병은 다른 대법관이나 판사한테 나눠주는 거야. 비타 500 권순일이한테 술을 밥 안 얻으면 이게 판사도 아닙니다. 비타 500 안에 진짜 비타 500만 들어요. 뭐 비유적으로. 아니 그런데 그만큼 돈을 잘 쓴다는 거야. 그 말씀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제가 직접 권순일 비서실장 판사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증거는 없지만. 저는 다 증거가 있으니까. 왜? 그건 압수수색한 거 맞고. 권순일 이름만 들어가면 기각된다. 이것도 맞고. 그래요? 그다음에 평소에 판사들한테 돈 잘 쓴다. 후배들. 이것도 맞고. 유창훈이가 대표적 후배 아닙니까? 유창훈. 그렇죠. 유창훈이 그 대전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박영수 잡아였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문재인 때 곽상도 의원 탈탈 털었잖아. 불쌍하지. 이제 박영수 잡아였고 곽상도 끝나니 이제 권순일이다. 이래 수사하고 있잖아. 이때 야 가져와. 권순일이 잠깐 우리가 할게 가져와. 검찰로 수사하지 마. 그러면 이게 권순일을 기소하겠습니까? 이 특검이 이재명 재판 거래 권순일을 기소하겠냐고. 그럼 검찰 수사 방해네. 그렇죠. 검찰 수사 방해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하는 거네. 즉 검찰이 권순일 수사하고 있다니까 이제 다음 차례가. 근데 이걸 가져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진짜 이거 악법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같이 행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것도 이게 적극적이고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게 그냥 행사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고 나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재명과 어제 또 이렇게 뭐 상견례 겸해서 그 서로 신경전도 벌였는데 지금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이 쌍특검을 놓고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쌍특검 놓고 부딪히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그 한동훈 이재명이 처음 이 상견례 했는데 뭐 10몇 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특검의 쌍자도 안 나왔다, 특검의 특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어제 그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 자, 어제 그 기세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기세 대결. 어제 그 이재명이가요. 예. 일단 이제 딱 둘이서가 사진이 투샷 찍히면 너무 이게 비교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외모부터. 이발도 했다며. 아, 미리 염색. 염색하는데 저도 염색하는데 저는 제일 싼 거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머리 허옇잖아. 네. 그게 염색이 비싸대. 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한동훈한테 너무 외모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 염색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일제 샴푸로 머리까지 감고 왔대. 일제 샴푸로? 일제 샴푸로 머리까지 감고 준비가 왔는데 네. 그래도 같이 서보면 야,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세련된 외모 있잖아. 그다음에 둘이 할 때 화려한 네. 언변. 네. 정말 이게 저는 이재명이 가기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별명이 쥐새끼거든. 정말 이게 쫄아가지고 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제 그 뭐 대화는 그래도 이게 그 한 20분 공개 비공개 했잖아요. 비공개까지 하면 한 20분 정도 했네. 예. 근데 그 또 이게 이재명이가 할 게 없으니까 이태원 참사법, 뭐 전세사기 특별법,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이태원 참사법 우리 세월호 특법을 만들어 가지고 밝혀진 게 뭐 하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그 언론 플레이 했는데 실제 이게 시종일관 그 분위기를 리드하고 잡아간 거는 역시 그 세련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또 이게 너무 이런 이야기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기사 해석 또 하면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 많은 범죄 혐의 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하나 받으면 이제 못 나오는데 어쨌든 그 구도는 그 구도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출마 안 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치부 기자들은 당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선 직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꿈은 있다고 보시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제 불출마를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계속 하는데 그걸 이게 제일 먼저 예측 분석한 거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여러 번 지켜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송 다 봤고요. 그거는 이제 탁월한 분석이고 일단 저는 세 가지 의도가 첫째는 이제 그 희생을 통한 공천혁명. 그렇지. 내까지 안 나가는데 김기현이 못했던 거, 김기현이 그렇죠. 못한 거.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그 희생을 보이면 바로 이제 정치 교체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공천혁명 아닙니까? 공천혁명. 그게 본인부터 희생해야지 요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첫째 의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보면 만약에 너가 당선되죠. 그러면 이게 n분의 1의 초선입니다. 그럼요. 국회는 선수가 깡패죠. 선수가 깡패죠. 초선, 재선, 삼선, 사선 가면 어디 초선 가지고 아무리 한동훈이라도 명함 내밉니까? 선수잖아. 이렇게 돼요. 국회 본회의장 그 좌석 배치를 보면은 제일 앞에부터 초선, 재선, 삼선하고 제일 뒤에 지도부가 앉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초선을 앉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그게 별로 없지만은 단상에서 몸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벌어지고 단상에서 이야기하면 막 그 욕하고 뭐 야유하고 해야 돼요. 그러라고 이제 전투력을 갖추라고 초선을 앞에다 쭉 세우거든요. 한동훈 가면 제일 앞에 서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게 여의도 사투리에 때묻잖아요. 굳이 저는 초선으로 가서 여의도에 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를 이끌면 저는 대선 가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을 또 맡을 것 같아. 국무총리? 그렇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초선으로 국회 가서 여의도에 뭐 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이 동훈아 너 수고했다. 총선력 있네. 좀 더 경험 쌓아봐라. 국정 전반에 법무부 장관 했으니 너 이제 총리 한번 해서 다방면에 한번 쌓아봐라. 이래갖고 대선 가면 되잖아. 아니 초선 의원이 나와요. 총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게 세 가지 희생도 하면서 여의도에 그 사투리 빠질 이유도 없고 초선으로 그다음에 더 큰 일을 국정에 총리나 해보면서 대선을 지켜가는 이런 세 가지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게 정말 저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또 이 만족 비대위원장 하다가 대표 바로 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총선 이기고 나서 대표 경선에 나가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국무총리가 딱 맞는 게서에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한동훈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 물망에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아니다 해서 바로 법무부 장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총선에 이기면 뭐 이긴다는 가정하에 이겨야 되겠죠. 자, 이기면은 바로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고 총리로 가면은 이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요? 딱 연상이 되는 게 이 본회의장에서 뭐 계속 국무총리 불러 세워서 자기들을 뭐 혼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법사위에서처럼 판판이 민주당이 국무총리 한동훈에게 깨지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도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흠집내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요. 뭐를 털까? 그 비대위원들 중에서도 또 최근에 뭐 어떤 노인 폄하 발언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이것을 막 부풀려 가지고 비대위원들 막 흠집을 내고 있고 한데 한동훈 장관은 흠집내기 위해서 이성균 배우 이거를 제일 문재인까지 나섰죠 이게. 조국이 나선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이 검경의 합법적 폭력 행사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검찰이 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검찰이 이번에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건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양산에서 또 한 말을 하고 했던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예. 한동훈 책임이다. 그러니까 마약 단속하느라고. 그거 주장한 놈이 보니까 황운하, 김의겸, 황운하 기껏 5배. 그다음에 김어준, 예. 전부 다 그거 주장했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태원 참사가 왜 한동훈 책임입니까? 그때 검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약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했죠. 지금 그게 계속.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재인이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댔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사사건건 나서가지고 이렇게 가타부터 떠드는데 한 배우의 극단적인 그 비극까지. 자기 때에 수사를 자유파 한 200~300명 때려잡아가지고 그때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정말 마음 아프죠. 그다음에 수갑 채웠잖아요. 수갑. 변창훈 검사.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할 때 문재인이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배우 이성균 하는데 왜 한동훈이가 노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문기 씨, 유한기 씨, 전영수 씨, 김현욱 씨 자기 때문에 죽은 게 몇 명인데 지금 이게 경찰 이렇게 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잽싸요.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계속 올려놓으면은 자기는 여기서 숟가락 얹자 하고 올려놓으면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야, 니 때문에 죽은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너가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놈이 조국이죠. 조국이가 자기가 2019년에 중요한 2019년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포토라인도 안 세우고 공보 피해자들 공표도 안 하고 개혁했지 않냐 자랑했잖아. 그렇지. 근데 1호 수혜자가 자기야. 정경심. 포토라인 처음 안 세운 게 정경심이야. 그다음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만들었지. 그렇죠. 자기도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그 재하로 해서 출석했죠. 그렇죠. 거기에 소신이면 빨리 했어야지. 우리 자유오빠 200~300명 구속될 때 그때 민정수석이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 자기 가족이 소환되니까 부랴부랴 만든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문재인 문노남불. 문노남불. 그다음에 이재명 이로남불. 그다음에 조국 조로남불. 세 명 다 합치면 내로남불. 이런 게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성균 배우에 일단 관심이 국민들이 많은 팬들이 뭐 애도하고 있고 하니까는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또 그 숟가락 얹는다고 하면서 얹으면서 또 한동훈을 겨냥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헛발질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금 오늘도 뭐 이낙연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해졌나. 특히 저희들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장 재청구 문제. 영장 재청구가 다시 지금 국회 회기 중이에요. 회기 중이라서 비회기 중에 그때 친다고 했는데
이 어쨌든 뭐 예산안 통과시키고 뭐 특검 탄핵한다고 하면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시국회가 끝나면은 바로 또 지금 그 1월 임시국회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회기종에 또 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취재 많이 하시니까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대북 송금 이거 영장 쳐요 안 쳐요? 대북 송금은 이제 그 이화영 재판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났잖아요. 예. 이화영 재판이 이제 그 어떻게든 끝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 동관 과장 외교관 관리법 이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거기에 이화영 재판이 국정원 직원이 정언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비공개하는 건 다 국정원 직원 나왔을 때야. 제가 그 재판부를 알잖아. 예. 이화영이가 1심에 유죄 놓으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는 거예요. 1심에 유죄가 나오면은. 근데 그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신진우 저도 이제 김만배하고 최영규 그 재판하고 있잖아. 저희 것도 이게 1월 달에 선고할 겁니다. 저희 것도. 근데 이화영도 원래는 12월 달에 선고한다 했거든. 이걸 이화영이가 저 판사는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했잖아. 신청을 했죠. 법관 근데 신청에 대법원에서 오래 들고 있잖아. 11월 27일 간 게 어제 기각했잖아. 제가 그것도 방송에서 몇 번 떠들었잖아. 아니 김선수, 노태악, 서경원 주심 왜 안 합니까? 일부 계속 방송 떠드니까 어제 기각했더라고.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이 빨라지죠. 이제 1월 달에 재판 잡는데 판사가 이제 의지만 있으면 두세 번 하면 되잖아. 빨리빨리 잡으면 돼. 2월 말까지는 있거든. 판결문은 대충 써놨을 거야. 이제 판사의 의지인데 과연 될지 이동하는데 될지 안 될지 그 조선일보 사설을 놓잖아. 그 정확한 분석인데 이 신진우 부장이 나이는 어려. 75년생이야. 근데 교도소에 제가 가보잖아 수원. 너 누구 판사한테 걸렸냐면 나 신진우인데 이라면 재수자들이 죽었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강성이야. 그러니까 유죄는 법대로 심리는 꼼꼼히 하는데 형량이 높아. 아주 원칙적인 판사야. 근데 이화영이도 이 판사가 영장을 연장해가 1년 6개월 됐잖아. 그러다가 이게 재판할 때도 워낙 깐깐하니 또 증거를 잘 알잖아. 이미 자백을 했거든. 이화영이가 판사 앞에 자백한 걸 번복했잖아. 그렇죠. 그러다 기피 신청하니까 야, 나 이 판사가 선고하면 나 그냥 15년, 20년이네? 겁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 다 불겠네. 그러니까요. 이 판사가요. 75년 어린데 경북 영덕이에요. 대구에 경북대 사대부고 경북대 부설고등학교 있잖아. 우리 경북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사대부고 대구의 명문이죠. 그렇죠. 대구니까 알잖아. 거기에 너가 서울법대 나왔거든. 고시는 이제 32기입니다. 한동훈보다는 5년 어리죠. 아주 이제 엘리트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1심에서 거기에 놓으면 이재명 판결이지 미리 보는.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그때 말씀. 국정원 지금까지 다 놓으니까. 정은이 안부수부 다 놓잖아. 이거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명현 씨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그저께 법인카드. 조명현 씨가 일주일에 3번씩 여러 번 조사받고 있고 그다음에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공무원들을 다 조사하고 있다. 단체 성남시 공무원들,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그 법대로 했잖아. 검사들 표정이 아주 밝다고 공무원들이 줄줄줄 불고 있는 게 조명현 씨도 확인한 거야. 자기가 쉬는 동안에 공무원들 조사했는데 아니 공무원들이 미치다고 이재명 편들어. 우리 그 백현동 봤잖아. 공무원들이 다 진실 밝히는 거. 그렇지. 이게 이제 그러면 조명현 씨는 1월 초부터 다시 간다. 마지막. 아마 1월 초부터 조명현 씨 또 부를 거예요. 근데 공무원 조사 끝났어. 그러면 이제 조명현 법인카드가 자연스럽게 1월 끝나고 그다음에 신진우 부장이 2월까지만 이화영 거만 선고해주면 그다음부터 묶으면 바로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총선 전에는 이게 정치적 고려 때문에 뭐 이원석 총장도 얼마나 힘들겠어. 정치적 고려는 있는지 몰라도 수사는 이제 2월쯤 되면 다 되는데 뭐 전이냐 후냐 정도.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만 국민의힘이 이기면 뭐 고민할 것 없지. 그렇지. 바로 재영장. 바로 고민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곧 남았고 수사 상황은 거의 아마 이게 이화영 재판과 조명현 씨 마지막 소환 하면 이게 끝난다 봅니다.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이재명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먹혀드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총선 후로 이렇게 하는 게 이화영이 계속 이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끌고 여기저기서 막 꺼니까는 결국은 2차, 3차 영장이죠. 3차 영장을 청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2월 말까지 가버리면
4월 10일에 총선인데 참 영장 청구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쫀다기보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쫀다기보다 이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총선 전에 그때까지 야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 영장 청구 총선 직전에 한두 달 전에 이거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의 전략은 두 가지 전제죠. 바로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총선으로 미루어서 예. 총선만 이기면 민주당이 일당인데 100만 원 이상 선거하면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면 그렇지. 민주당이 알거지 되는데 어떻게 판사가 네. 총선 1당을 하겠냐 이런 거 의도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몸통 재판 있잖아. 네. 이거는 대선까지 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대통령만 돼버리면 대통령 보고 법정에 오라가라 하겠냐. 그렇지. 끝나지 않냐. 네. 이 전략인데 둘 다 총선, 대선 승리를 전제로 한 전략이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대선은 지금, 어림도 없을 거고. 지금 그렇죠. 지금 총선도 저는 총선 민주당이 봐도 어렵다. 저는 한동훈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큰 실수만 안 하면은 실책만 안 하면은 그 총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금방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 총선 전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또 가잖아요. 체포동의안 가면은 2월 말좀 체포동의안 가면은 그때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거를 가결시켜버리는. 그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이 심각하게 이낙연 당하고 예. 오늘 만나잖아. 예. 심각하게 수박 두 쪽을 나듯이 짜겨지고 아니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밀려 내려올 수 있잖아. 그렇죠. 야 정세균 전 대표 그랬잖아. 너 절벽에서 손 놔라. 현의 살수 장부와 너 손 놔라 절벽에서 이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내려왔다. 네. 그러면 이게 전 검찰에서 청구할 수도 논리대로 하면 이미 당이 다 쪼개졌으니까 그렇죠. 가능성도 뭐 여전히 없는 건 아니다. 수사 상황만 보면 예. 법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특히 그 2부에서 그 여러 가지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 이런 것이 국민의힘 안에뿐이 아니고 그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부분과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게 사법 리스크가 정말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 사법 리스크에서는 일단 좀 일단 이제 잠복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가는데 정치 리스크는 여전하다. 자, 이 말씀을 드렸고 일부에서 특히 일부 제가 오늘 법대로 2부에서 일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부에서 역사에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좌파들이 반박 논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 초정밀 분석을 30년 법조 경력의 서정욱 변호사와 35년 정치부 기자 경력의 송국근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1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